예,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가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많은 어떤 부정비리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고 언론의 대서특필이 돼서 많은 사람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으면 어떤 문제 생기는지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아파트 안에다가 재래식 변소를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압니다. 구더기 발생 막기 어렵습니다. 거실로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도 막기 어렵습니다.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신도시계획, 토지 용도 변경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춤을 춘다는 거 또 상식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계획 자체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나 관련 정보를 갖다가 먼저 접하는 사람들의 자급 유혹, 이거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정보가 없거나 적은 민간이 도박하는 심정으로 하는 투기로 뭉뚱그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격히 지켜져야 할 공적 비밀 정보의 사적 유용입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공직 비리입니다. 이게 아파트 안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면은 구더기 문제, 냄새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선가게 고양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줄에 이렇게 매놓든지 아니면 입마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든지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구조적 근원적 해법인데, 유감스럽게 정보 유용의 문제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 구조적 근원적 해법을 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이제 단속 처벌하고 아마도 직업윤리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검찰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탈탈 털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 감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배제를 해서 경찰한테 수사를 갖다가 맡겼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이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라기보다는 이 사적인 이익을 편취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9년에 그때 이제 1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부천시 중동,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군포시 3본 이 5개 지역 계획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부동산의 어떤 가격 폭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신도시 계획을 갖다 발표를 했는데, 1990년 2월에 그때 이제 검찰 중심으로 합수부를 설치해 가지고 9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 987명을 구속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투기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문서를 갖다가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공직자가 무려 131명에 달했습니다. 자, 2003년에도 또 이제 2기 신도시 그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경기 김포나 인천 금단, 화성, 동탄, 평택, 고덕, 수원, 강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 양주, 옥정, 파주, 운정, 이 수도권 10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아산 신도시, 대전, 도안 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 모두 12곳이었거든요. 자, 당연히 이것도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무마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나면은 보통 이 단기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지역은 이게 부동산 가격이 더 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공직을 이용해서 취득한 어떤 이 정보를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한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부동산 투기 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가지고요, 무려 55개의 어떤 일성지검하고 지청한테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갖다가 만들도록 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입건한 사람이 15,558명이에요. 그 가운데 공무원 27명을 갖다 적발을 갖다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3기 신도시에 해당됩니다. 이게 3기 신도시는 이거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수사를 갖다 주도를 하는데, 국세청 금융위원회 파견 인력들을 다 받아가지고 770명 규모로 정부 합동수사 본부를 꾸리긴 했는데, 현재 그 직원 한 13명의 어떤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수준입니다. 이게 이전에 비해 가지고 조사와 수사의 강도 자체가 확연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더 틀어막으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수사가 확대된다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책임으로 이렇게 아마 돌아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때 이제 2006년에서 7년에 피크를 찍고요, 경향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이 우리 부동산 어떤 가격과 아파트의 가격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부동산 평가 차익을 갖다가 자체가 사실은
사실은 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 계획 자체가 사실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먹을 생선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아도 됐죠, 이게.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고양이들이 먹을 생선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부동산의 어떤 10년 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게. 그 10년 주기와도 좀 맞아 떨어지고 저금리도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통화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인플레가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게다가 부동산 외에 어떤 투자처,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금이나 뭐 이러저런 건데 그런 어떤 투자처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집만 문재인 정권은 골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어떤 미래에 대한 회의를 조장을 하니까 지방 자산이 서울로 몰려들도록 했습니다, 이게. 게다가 뭐 이 중국의 어떤 이 자산들도 몰려들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세대들이 이렇게 분할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세대 숫자차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러저런 어떤 조건들이 생선을 엄청나게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당장 현재와 미래의 준엄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대중의 관심을 갖다가 5.18이다, 세월호다, 위안부다, 징용공이다, 무슨 뭐 검찰의 흑역사나 이러저런 과거에 기본적으로 쏠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경쟁자인 보수우파를 극악무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악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한수를 더 떠가지고 180석 확보한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유권무죄 무권유죄 세상이 된 겁니다. 위선 독선이 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 구입 문제, 초저 출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주택 부동산 폭등 문제, 공직 부정 비리 문제, 이런 어떤 국가적 현안 해결을 진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또 놀란 거는요, 30, 40대가 문재인 정권의 그 많은 야만적인 행위에 별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 때 이제 180석을 갖다가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이거 오랜 고질병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생선가게 고양이들의 어떤 도둑질에는 극도로 분노를 해요.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건설 일용직이라도 구해보려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부동산을 갖다 산다는 생각을 갖다 못하니까요. 대리운전하는 사람이나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나 택배기사 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탈 수 가능성이 있는 화이트 칼라들로 보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폭력적인 주 52시간제 혜택도 많이 보고 이 철밥동 보호 정책을 했습니다, 이게. 고용을 아주 경직되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친노조 정책의 혜택도 많이 본 사람들이고요.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뭐 공공부문 뭐 일자리 81만 개 정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공공양반이 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전 씁쓸합니다. 인간의 그 물질적 이익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예민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게. 그런데 오로지 물질적 이익이나 상대적 박탈감에만 분노하는 듯 하니까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그 많은 폭정과 실정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거나 그냥 뭐 이 관용하거나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 자유민주당의 기본 입장은요, 부정비리에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구조에는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원적 구조적 해결책을 저희는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노할 거는 뭐냐면은 이 부정비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정권의 행태입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극도로 분노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참 나라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이 구조적 권원적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기본적으로요, 토지 이용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고위공직자에 준해 가지고요, 재산 공개들을 갖다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얻은 이익들은 나중에 사후에라도 말입니다, 추징 내지 환수할 수 있도록 각서를 갖다 쓰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경찰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검찰에 맡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